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김종인이 윤석열의 승리를 예언했다. 어떤 승리냐고요? 단순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의 승리,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런 승리만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미 본선을 바라보고 있고 3월 9일에 있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 등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재명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상대가 바로 윤석열 후보다. 그리고 이 대장동 게이트가 LH 사태를 연관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의 민심을 많이 자극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한 가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만, 승리해야만 이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등등의 매우 깊은 정치적 식견을 담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종인 전 위원장은 LH 사건 터지는 것이나 이 소위 대장동 사건이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을 했고요. 본선까지도 쭉 영향이 있을 것이다. 본선까지 간다. 사실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될 거라고 자체적인 판단, 계산을 했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은 달랐다. 이 부동산 등으로 인해서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이 정반대의 선거 결과를 민주당에게 선사했고 충격을 안겨줬다. 그와 같은 선거 결과가 내년 대선에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미리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3차 경선에서도 28%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부여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정권 교체에 상당히 플러스가 될 거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정권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정권이 유지되고 재창출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역대 민주화 이후에 정권이 유지되고 재창출됐을 때는 항상 여당 후보가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질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선거 경선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주류가 아닌 비주류 출신으로 꽃을 피웠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정권을 잡자마자 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 사업이나 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사람들 수사하면서 그 당시에 지금의 박지원 국정원장이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유지되고 재창출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MB정부 내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톡톡히 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세종시 반대, 세종시 이전 취소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고 일어나서 세종시를 원한대로 밀어붙였고요. 사사건건, 친이와 친박의 대립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대립하면서 여당 내 야당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실정을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K방역, 이 전시행정으로 정말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또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내놓으면서 어려운 처지에 몰렸고 그 와중에 K방역을 자화자찬하고 앉아있고 일자리는 파트타임만 잔뜩 늘리고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공공일자리만 잔뜩 늘렸는데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풀타임, 정규직, 제대로 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190만 개 넘게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특히 부동산, 이 부동산의 어마무시한 폭등으로 참여정부 시즌2를 찍으면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거기다가 LH 사태와 대장동 게이트까지 터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나오면 필수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민주당 후보가 강하게 비판하면서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야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았던 이유는 이재명이 후보로 나오면 이게 일종의 작은 정권 교체로 여겨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표를 많이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소위 말하는 친문계의 적통 주류 후보보다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 그런 판단을 받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당내 입지가 탄탄해야 합니다. 원래라면 대선 후보가 되면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사실상의 당대표가 되어서 민주당 전체를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발목이 확 잡혔고 3차 선거인단 결과에서 28대 62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를 받아들게 되면서 친문 주류 진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었지만 당내 입지가 위태로워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결코 문재인 정부의 실패, 정책 실패나 부동산 폭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는 지금 가뜩이나 결선 투표하자고 성나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주류 친문 의원들이, 또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결국 이재명 지사는 대선 끝까지 친문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목덜미가 콱 잡힌 채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호재다. 이재명 지사가 작은 정권 교체라는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정권 연장,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이미지에 갇힐수록 국민의힘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때리는 게 곧 이재명 지사를 때리는 게 되면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60%, 70%라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예측이 단순히 이 야당 지지자들이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치 지형의 변화,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거리두기 하기 어려워진 그러한 현실을 파악해서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나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노선의 차이를 떠나서 김종인이라는 이 인물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윤석열 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국민이 불러내서 나온 기성 정치권, 여당, 야당, 보수, 진보의 틀에 갇히지 않고 국민이 불러내서 나온 윤석열 후보가 돼야만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는 기성 정치권과의 차별화, 구태 정치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국민이 불러낸 자신만의 고유의 색깔,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킨다는 헌법 정신에 기초했다. 그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공정과 상식, 원칙, 이 색깔을 가지고 승부할 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굉장히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뿐만이 아니라 본선에 나가서도 윤석열이 이긴다. 윤석열이 나가야만 국민들이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애둘러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거라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저 하나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 후보 젊은 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가파르게 상승세가 보이고 있다. 가능성이 보이느냐라는 이 김현정 PD의 질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은 모르겠다. 얼마나 지속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실제로도 지난주 발표된 주요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 등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본선 경쟁력에서 명확한 우위,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SBS에서 여론조사한 걸 좀 주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SBS 여론조사는 ARS가 아니라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더 많이 표집되면서 이재명 후보나 또는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한 SBS의 지난주 조사에서 양자 대결 결과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지는데 윤석열 후보만 이재명 후보에게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ARS뿐만이 아니라 전화 면접 조사에서 마저도 윤석열 후보만이 이재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주요한 이 변곡점에 해당하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SBS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될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알면서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많이 화낼 것 같다는 김현정 PD의 말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죠. 자신 보고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나 투표권이 있다. 2차 당원 투표에서도 투표했고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내가 투표한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군지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진중권 전 교수, 중도층과 무당층에 상당한 소구력을 지니고 있는 이런 분들이 최근 들어서,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1대1 마스 토론을 보고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공개적으로 매기고 있다. 그리고 이게 홍준표 후보가 말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급해서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경선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본선을 바라보면서 중도층과 무당층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약 2주에서 3주 정도 남은 경선 기간에서도 중도층과 무당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경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압도적 경선 승리를 발판으로 압도적 정권 교체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과 분석이 섰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1대1 마스 토론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심지어 평소에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번 1대1 마스 토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는 그런 글들이 지배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내 이어진 도덕성 검증,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검증이 아니라 인신공격이다. 이걸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오염이다라고 딱 정리를 하면서 국민들 앞에 오히려 판이 깔리자 해명할 수 있는 것들 시원하게 윤석열 후보가 다 해명을 했고요. 정치 4개월 한 윤석열 후보가 정치 26년 했다는 홍준표 후보에게 제발 정책 검증하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격 떨어지지 않게 정책 대결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저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큰 분수령이, 변곡점이 생성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결과에 당연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이 1대1 마스 토론, SBS와 MBC 도합 시청률 11.9%, 아마 2부 시청률, 윤석열 후보와 이 홍준표 후보의 시청률 같은 경우는 15% 가까이 됐을 텐데 거의 전 국민이 지켜본 이 토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하나의 큰 틀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토론을 보고 진중권 전 교수가 평가한 것처럼, 또 토론 이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평가한 것처럼 윤석열이 이긴다. 경선 과정에서도, 그리고 본선에서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이 가장 껄끄러운 후보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토록 야당의 다른 후보들은 놔두고 오직 윤석열만 공격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윤석열이 무섭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 힘이 더욱더 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에서 부울경 합동 토론회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후보는 지역 토론회를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맞춤형 공약을 어느 후보보다 더 철저하게 세심하게 준비해 갑니다. 광주, 전남, 전북 토론회에서 호남 비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발표한 후보가 바로 윤석열 후보였고, 제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울경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수요일에 있을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합동 토론회를 하는 그 취지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맞춤형 공약과 비전을 선보이자는 데 있습니다. 금요일에 1대1 마스 토론이 후보 간의 검증과 경쟁이라면 월요일, 수요일 이어지는 지역 순회 토론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후보들이 답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 취지를, 지역별 공약을 누구보다 세심하게,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물론 또 보나마나 일부 후보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비판을 하겠다고, 공격을 하겠다고, 검증을 하겠다고, 인신공격을 하겠지만,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으로 내부 총재를 하겠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 대받아칠 건 대받아치면서, 선을 그으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진지하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비전을 내놓는데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팩트,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예언, 윤석열이 이긴다. 단순히 경선뿐만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 드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선에서도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끼리 지금부터 일찍 샴페인 터트리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노력해야겠죠. 모든 것을 걸어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정권 교체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가 더 절박한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은 비전을 이야기하는지, 누가 정책 검증을 하자고 하는지를 국민과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님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승리의 남신이라고 평가했더라고요. 승리의 여신이 있는 것처럼 김종인 전 위원장은 승리의 남신이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러한 상징성을 지닌 김종인이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가장 껄끄러운 상대라고 말했다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도 굵직한 정치 현안을 따라가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로 돌아와서 정권 교체를 위해 싸우겠습니다.